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네, DNA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간단히 뭐 잡담 하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영상을 보통 저는 다른 컴맹이라서 다른 건 잘 못하고요. 그래서 그냥 파워포인트 가지고 지금 자료를 만드는데 이 DNA 영상 자료를 만드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시간이 쭉 있질 않아서 아무튼 일주일 이상 걸렸고요. 아마 이 순수한 이 영상 파워포인트 자료 이제 모으고 편집하고 이게 만드는 그 시간만 한 4시간 이상은 걸린 것 같습니다. 저 그 정도로 못합니다. 컴맹이에요. 근데 이제 뭐 PPT가 좀 만지는 게 좀 어려워서 느릴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이것저것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점, 시청자님이 좀 그걸 좀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요런 걸 좀 느끼면서 봐주셨으면 좀 더 저랑 공감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잠깐 예, 잡담 하나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DNA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 두 번째 이어서 네, DNA 이것저것 요모조모 뭐 요리조리 이런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핵 안에는 산성물질이 있죠. 그 핵에 있는 산성물질을 핵산이라고 하고 핵산에는 DNA와 RNA라는 두 종류의 물질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두 종류 물질 다 가운데 부분에는 염기들이 존재하는데 핵에 있는 염기라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핵염기라고 부른 겁니다. 지난번 핵염기 이은 다른 핵염기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핵에다가 강조하니까 좀 이상하게 되는데 아무튼 핵염기입니다. 핵염기. 자, 참고로 사진을 딱 말씀드리기 전에 요 단어 보이시죠? 영어. 핵, 염기, 영어로 뉴클레오 베이스. 저번 1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핵이란 단어 많이 쓴다고요. 그렇죠? 영어로 뉴클레오, 뉴클릭 뭐 그렇게 했었죠. 염기는 영어로 베이스라고 합니다. 왜 베이스라고 영어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염기가 기본인가 봅니다. 기본. 아무튼 그거 뭐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염기들인데 우선은 이번에는 아데닌이라는 염기입니다. 이거를 기호로 한번 표현하면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뭐죠? 시청자님? 네, A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구아닌입니다. 구아닌은 기호로 G라고 표현하죠. 자, 이 염기들, 두 개의 염기들은 분자 모양 구조는 이게 구조식으로 그린 겁니다. 구조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물질들을 밑에 보면은요, 바로 퓨린이라고 읽습니다. 퓨린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자, 참고로 퓨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제 지난번 2편 영상과 이번 영상에 DNA와 RNA에 들어있는 염기 종류를 다 말했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 3가지, 이번에 2가지, 총 5개의 염기만 존재합니다. 핵에는 말이죠. 그래서 참고로 이런 염기들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는 성분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아직 그 DNA 구조를 아까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사다리 2개가 붙어 있는 구조죠. 자, 사다리 그 한쪽,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습니다. 한쪽 부분을 이루는 저 사다리 중에서 계단 하나, 그죠? 짝대기가 계속 모여 있잖아요. 그쵸? 짝대기들이 있는데 막대기죠. 네. 막대기들 하나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막대기 끝에 염기들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 그 DNA 사진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는 성분이 바로 염기겠죠.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 끝에 염기들이 붙어 있으니까 말이죠.
참고로 이제 이걸 우리말로 쓰면 아데닌, 구아닌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두 가지 염기는 퓨린계에 속합니다. 참고로 퓨린이 아니고요. 퓨린 계열에 속한다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뭔가 비슷한 성질을 가진가 봅니다. 퓨린하고. 우선 퓨린계가 뜻이 뭐냐면 방향족, 헤테로, 고리, 유기화합물. 저번에 피리미딘계를 설명할 때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예, 향기를 가진 헤테로고리 유기화합물. 헤테로고리한 뜻은 요 고리 안에 탄소 원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원자들도 같이 섞여 있다. 그래서 고리 모양으로 결합해 있는 화합물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보통 유기화합물, 뭐 유기라는 단어가 붙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는 뭐 보통은 탄소 원자를 포함한 걸 유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생명체 안에 있는 화합물을 유기화합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퓨린계는 생명체 안에 있는가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면 퓨린을 합성하는 유도체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퓨린이 아니고요. 퓨린이 될 수 있는 분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도체, 예. 퓨린이 되기까지 유도하는 물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그렇다면 퓨린이라는 물질은 어떻게 생겼냐? 뭐 퓨린이 주인공이 아니라서 제가 굳이 여기 구조를 그리지 않겠지만 여기 모양 분자 모양의 한 70%는 퓨린 분자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요렇게 말이죠. 보이죠? 여기 지금 NH2 뺐고요. 여기 H 뺐죠. 여기 부분의 퓨린이라는 물질과 한 70% 유사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더 원자가 결합하면 퓨린이 됩니다. 즉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하면 이 물질 두 가지 물질이 퓨린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네, 그렇게 핵 염기들 중에서도 일부는 퓨린 계열, 일부는 피리미딘 계열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제가 뭐 계속 반복하고 했던 겁니다. 네. 고등학생분들이라면 알아두면 좋습니다. 뭐 꼭 이런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능에 나오나요? 뭐 나온지 안 나온지 저도 모르죠. 제가 신이 아니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알아두면 도움은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핵 염기들을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2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염기들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DNA 모든 것이 아니고 대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다 모르니까 말이죠. 자, 상보적 결합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떤 결합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국어사전 뜻으로 이제 찾으면 상보적이라는 뜻은 서로 보충하는 관계. 근데 과학에서는 특이적으로 상대방과 결합하는 걸 그냥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합 방식은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어떤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이 뭐 어떤 물질은 상관없이 막 무작위로 다 결합할 수 있다. 그럼 그냥 결합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염기들은 아무하고나 결합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짝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충하는 관계다. 그래서 상보적 결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분자 구조를 좀 자세한 그림을 한번 찾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제 마우스 포인트 보실 겁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 필요 없네. 보면은 여기 짝대기 보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짝대기가 말이 이게 사라지지가 않네. 막대기라고 해야 되는데 맨날 짝대기 무슨 사랑의 짝대기도 아니고. 자, 어쨌든 그냥 이해해 주세요. 예, 짝대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거 신경 써서 안 되겠어요. 그냥. 자, 아무튼 이 짝대기를 기준으로 이 왼쪽 분자를 A, 오른쪽 분자를 T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거 염기니까 무슨 염기일까요? T는 무엇일까요? T부터 염기 이름은 네, 타이민. 이쪽 왼쪽 염기는 A로 시작하죠. 네, 아데닌이라는 염기의 모습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서로 보충하는 관계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요 보이면 요 수소 두 개 보이죠? 지금 요 H가 수소 원자인데 이 수소는 아데닌의 수소고요. 아래쪽 수소는 타이민의 수소입니다. 그런데 이 수소가 다른 분자에 있는 원자와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른 것들은 막 직선으로 돼 있죠. 그런데 요 H와 붙는 원자들은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선의 의미는 좀 약한 결합을 좀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수소 결합이라 표현하는데 아무튼 약한 결합은 점선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결합은 돼 있지만 약하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지금 아데닌과 타이민은 수소 두 개가 서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합 방식을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수소 결합이 일어난다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수소는 영어로 하이드로젠이라고 1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소 결합을 하이드로젠 본드라고 합니다. 본드죠. 본드 알죠? 본드? 예, 맨날 쓰는 거. 과학에서는 결합이라고 하고요. 자, 수소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수소 결합이란 단어가 실제 존재하고요. 이거는 원자들의 결합 방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 수소 결합이라는 결합은 다른 결합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여기 직선으로 된 것들은 무슨 결합이길래 직선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직선 요 원자들은 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밸런트 본드라고 하는데 지금은 요 결합 방식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소 결합은 아직 영상을 따로 안 찍었고요. 나중에 올릴 거고요. 공유 결합은 제가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알 겁니다. 아무튼 공유 결합 대부분은 원자들이 공유 결합 염기와 염기 사이에서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계속하죠. 그 다음에 다른 염기들도 있죠. 이번에는 G하고 C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DNA를 이루고 있는 염기들은 A, T, G, C 네 종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네 종류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파벳 U로 시작하는 염기, 유라실은 RNA에 들어있는 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자, G는 우리말로 뭐였죠? 그렇죠. 구아닌. C는 사이토신입니다. 자, 짝대기를 기준으로 오른쪽 분자는 사이토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염기가 결합할 때 보면 아까 아데닌과 타이민, A와 T가 결합할 때랑 살짝 다릅니다. 보면 수소가 두 개만 결합하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세 개의 수소가 상대방 분자에 있는 원자와 결합을 하고 있죠. 약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결합의 정확한 명칭은 수소 결합입니다. 즉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수소 결합이 세 군데가 일어납니다. 왜 상보적이냐? 이렇게 결합하는 횟수와 결합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데닌과 타이민은 수소 결합 두 개로만 결합하기 때문에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결합합니다.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쉽게 이 염기들은 뭐 모양이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모양이 정해져 있다. 자기한테 맞는 모양끼리만 결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은 쉬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맨날 봤던 거. 어디선가 나오고 뭐 책에서 다 나오죠. DNA는 이중 나선 구조다. 이중이란 얘기는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다리라고 치면 모양이 간단하게 사다리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 사다리, 두 쪽 사다리를 그래서 두 쪽 사다리가 붙었다 해서 이중 그리고 나선, 꽈배기 모양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꽈배기 모양으로 이루어진 거 DNA는 그래서
두 개의 막대기가 꽈배기로 꼬여진 구조가 바로 DNA입니다.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걸 쉽게 다시 표현해드리면 기다란 두 가닥이 꼬여있는 구조가 맞는데 제가 이번에 꼬여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붙어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다리 한쪽만 우선 보겠습니다. 왼쪽 사다리만 보겠습니다. 자, 왼쪽 사다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자, 이인산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거기에 당이란 물질이 결합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에는 염기가 결합해 있는 모습이 바로 DNA 한 가닥 모습입니다. 자, 보이시죠? 한 가닥 모습인데 이 인산 당 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아래도 인산, 그 아래도 당, 그리고 당 옆에는 다시 염기. 이런 구조가 계속 아래로 쭉 반복이 됩니다. 이게 기본 세트겠죠. 그렇죠? 참고로 기다란 두 가닥이 꼬여 있죠. 두 개의 사다리가 꼬여 있는데 사다리 하나를 보면은 인산당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인산당이 사다리의 뼈대를 이룬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뼈대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염기들이 착착 옆에 붙어 있는 구조가 바로 사다리 하나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DNA는요, 두 가닥이 꼬여 있죠? 한 가닥에 있는데 그 한 가닥이 이 가닥과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한 가닥 똑같다고 했는데 모양이 바로 거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글씨 거꾸로 썼죠? 이 똑같은 세트가 거꾸로 즉 180도 회전해서 지금 여기 기준을 보면 그 아래니까 180도죠? 180도 회전해서 결합해 있는 구조입니다. 즉, 요 오른쪽 사다리를 떼서 180도 돌리면 왼쪽 사다리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겠죠. 이렇게 결합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DNA가 두 가닥이 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굳이 글자를 거꾸로 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염기들을 그냥 염기라고 표현했죠. DNA에 들어있는 염기는 4종류밖에 없습니다. 뭐였을까요? 네, A, T, GC죠. 그 4가지 염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4종류의 색깔을 집어넣은 겁니다. 뭐가 A고 T인지 나도 모르죠. 근데 만약 이쪽이 A면 이쪽은 T겠죠. 아까 상보적 결합을 한다고 했으니까. 참고로 인산당이 골격 구조를 만들고 그 골격 구조 가운데는 염기들이 붙어 있고 염기와 염기들은 수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DNA의 이중 나선 구조죠. 이 상태에서 꼬여 있으면 나선 구조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또 어느 정도 조금 DNA에 대한 DNA에 대한 모든 것 중에서 한 1% 정도는 한 10% 정도는 좀 더 얻어 가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